조건부 48번은 되새김질 수다입니다. 되새김질 수다라는 단어는 코루미네이션의 번역인데요. 이 되새김질 수다라는 단어 자체가 개념 자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개념입니다. 2000년도에 여기 글에 나오는데 2000년도에 이 단어를 말하자면 코이닝했다고 만들었다고 제안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용어는 최근 거지만 사실은 현상은 쭉 있었으니까 그 용어만 최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되새김질 수다가 우정을 북돋우기도 하지만 더 나은 대처법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핵심 요약인데 이렇게 요약될 뉴욕타임즈와 와이어드의 과학 기사를 쓰면 뉴욕 브루클린에 사는 사이크의 전속 작가 러브의 친구가 나쁜 문제를 자기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나쁜 습관으로 바뀔 수 있다. 이거 수다 많이 떨죠 이런 식으로.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그 조언이 될 것입니다. 되새김질 수다의 부작용. 사람들이 함께 자기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문제가 얼마나 나빴는지, 그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끔찍한 기분이 들게 하는지. 이게 이제 수다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이야기하는. 소위 되새김질 수다. 이걸 봐도 되새김질 수다라고 그러는데 자기 문제를 다시 반복하는 거죠. 그거의 부작용을 말하는 거죠. 이 글은. 예를 들면 토요일, 금요일 밤에 시간 제한 없이 저 친구가 저녁을 먹으러 앉아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이게 금요일 밤이지만 어떤 날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그 커피숍에서 아주머니들이, 아가씨들이 모여서, 또 친구들이 모여서, 그죠? 많이 얘기하죠. 수다 떨라고. 연애, 직장, 5개년 계획, 꿈꾸는 집, 내가 이런 집에 살고 싶어, 뭐 이런 거죠. 그 외에는 깊은 또란에 빠지는 거는, 삶의 기쁨 중에 하나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이 역효과가 문제라는 거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근데 더더군다나 어떤 관계에서는 사람들이 같은 문제에 또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쪽으로 끌리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 자체가 다시 만나요. 우리 또 만나요. 그럴 때 그 만나는 관계 자체가 이 수다 때문에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 이미 여러 달 동안 아주 여러 번 얘기했어도 친구가 다시 한 번 더 지난 결별을 시간대별, 이게 연애에서 이제 헤어진 거죠. 그 시간대별로 거듭 살펴보기를 원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직장에서 승진해서 제외되는 거 얼마나 끔찍한지, 그지? 동료의 월급 인상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건 또 자기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지? 당신이 반복해서 길게 묘사하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참아주면서 듣는 거죠. 어떤 데 서로 앉아서 서로 떠들기만 하기도 하고. 이, 이 되새김질 수다로, 그지? 친구가 더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침입적인 생각, 인투리티브 소트라는, 이건 심리학, 정신질환 용어, 정신과 용어인데, 걱정하기, 우울 증상, 심각한 증상을 악화시키고 또는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되새김질 수다라는 용어를 창안한 미주리대 발달 심리학가 아만다 로스, 이 사람이 이제 이 바로 되새김질 수다를 만든 용어를 창안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적어도 서구 문화에서는 가슴속의 문제를 밖으로 내뱉는 게 기분을 더 좋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동양 사회는 몰라도 적어도 서구 사회에서는 슬픈 일 있으면 말하는 게 좋아라는 게 서구 문화의 기본이에요. 동양에서는 아직 이게 주류는 아니죠. 안 말하고 버티는 사람도 많죠. 근데 요새 말하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우리는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최근에는. 그렇지만 문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게 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게 좋은 거여야 되잖아. 그죠? 기분을 더 좋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슬픈 건 다 고백해.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기분을 더 나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직관에 반하는 거죠. 어? 우리 보통 생각할 때 당연히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이 카운터 인투이티브예요. 그러니까, 그지? 음, 당연히, 그럴 것 같다는, 판단에 어긋나는 것.
당연히 그렇겠지. 말하면 좀 기분이 풀리겠지. 그지? 이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응? 음. 그러니까, 어, 힘든 마음에 속내를 다 털어놓으면 기분이 좀 좋아지겠지. 겠지. 라는 게 직관이라면, 직관이라면, 어, 그렇게 하는 행위가 어? 기분을 더 나쁘게 할 수도 있다는 음, 음, 이게 이제 이게 코루미네이션, 되새김질 수다, 김질 수다라는 용어로 분석하기 시작한 이유고요. 정신질환에 그지? 그러니까 정신 심리학 이렇게 동의를 한 거죠 사람들이. 되새김질 수다는 뭐냐?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되새김질 수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대화를 하는 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요게 문제인 거야. 그죠? 도움이 되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떠든 수다 떨면 좀 마음이 좋아질 거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경우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지? 그 되새김질 누미네이션이라는 단어를 내가 옛날에는 심사숙고라고 번역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심사숙고라고 번역하기 곤란해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주거든요. 원래 되새김질은 되새김질 거리를 씹다. 추, 컷. 그러니까 소나 염소가 왜 되새김질 하죠? 우적우적 풀을 씹을 때. 그거를 생각을 씹는 거를 언급하는데 루미네이션을 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되새김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게 부정적인 의미로 썼잖아요.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심사숙고는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되새김질이라는 번역을 바꾼 거죠. 다른 데서는 내가 심사숙고라고 번역했어요. 되새김질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생각하기에 한 형태예요. 이것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repetitive thinking에. 근데 이거는 좀 안 좋은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도 되새김질은 안 좋게 생각해요. 정신과에서도. 생각하기에 계속되는 과정이 우울과 불안의 어조를 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꾸 부정적으로 우울하게 생각한다. 응? 그러니까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 사건이나 생각, 그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죠. 또는 미래에 벌어질지 모를 일에 대한 침입적인 생각과 파국적인 생각. 그러니까 아주 안 될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침잠하는 것 등을 포함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특히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 여기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어? 자신의 증상을 생각하는 거죠. 난 우울해. 그것도 원인과 결과 가능성을 갖다가 되새김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상이 더 나빠지겠죠? 응? 이게 이제 지금 1991년 연구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지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 맞아. 너 문제가 그런 거 알겠어. 응? 하고 지지를 받으면 정서적으로 웰빙을 좋게 하는 일하고 연결이 되는 거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자체가 괜찮은데 문제는 그것이 극단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응?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회색인들은 수단은 좋은 줄 알았는데 로스가 2000년대 초에 알게 된 그러니까 뇌색임질이 언제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관심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한 문제에 가장 집중해서 생각하면은 어떻게든 그걸 해결하거나 뭔가 다른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거. 이게 맞죠? 왜냐면 학문적 연구도 그렇잖아요. 그죠? 전공 분야가 있는 학문적인 연구 자세의 경우 어, 대표적인 사례죠. 그죠?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집중해서 전공하는, 그지? 전공 분야가 있는 학문적인 연구자들 또는 학문적인 뿐만 아니라, 그죠?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그지? 실용적인, 뭐 또 스포츠, 스포츠에도 타자, 투수, 뭐 프로야구 선수도 있잖아. 소위 프로들은 다 하나 문제에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이거 어디까지야 하고 좀 혼란스러워요. 한 문제를 지향은 당연히 뭔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어떻게 있었냐면 내가 이거 보면 옛날에 김동주라는 야구 선수가 부산에 있었는데 모자에다가 위치고 싶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모자. 그러니까 야구에 그죠? 어떤 프로 선수 어, 어, 프로야구 선수의 모자에서 어, 라는 말이죠. 그 절박하단 말이지. 어? 그지? 그 대표적인 스포츠의 어? 절박한 연구 자세라는 그지? 잘해줬죠. 어? 한 문제에 집중하고 그거에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지 뭔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보통 우리가 수업 학생들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치? 그래서 공부할 때도 위치들을 공부해 어쩌고 그러잖아. 그죠? 응? 또 뭐야? 공부할 때처럼. 응? 응. 또는 학교 공부, 입시 공부할. 응?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에 자주 집중하는 게 이게 그냥 쓱 지나갔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란 말이죠. 이걸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문제에 끊임없이 천착하는 것. Just dwelling incessantly on a problem. 나쁜 말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신건강에 더 문제가 많아지게 하는 경향이 생기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지? 대세임질 수다를 공부하는 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주제예요. 수다는 그럼 어디가,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수다. 어? 혼자, 혼자 하는 대세임질이나 친구와 하는 수다가 어디까지 보시고, 어디서부터, 응? 어디 심리적으로 이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그 정도의 악영향을 끼치는 라는 그런 거죠. 그죠?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그지? 혼자 하는 대세김질은 아주 중요한 거잖아. 전문 분야를 만드는, 그지? 어떻게 보면, 그지? 그러니까, 자기 반성에는 전문 연구, 어, 어, 그지? 대세김질 진단은 그럼 어떻게 되냐? 뭐가 문제냐? 진단, 어떤 게 그런 문제냐는 진단이 중요해지죠? 진단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러면 큰 결정이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 그거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고 함께 문제를 풀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응?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수다의 경우에서. 그러니까 그러나 되새김질 수다가 그저 성가신 문제를 관해 대화하고 해결책을 구하는 것, 그걸 넘어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과도하게 역효과를 낳는 패턴, unexcessive and counterproductive 패턴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이제 그 로스가 시작한 사람이니까 대세김지 수다 퀘스천에요. 질문지를 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어, 친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벌어진 일의 모든 세부사항을 이야기하도록 언제나 노력합니다. 다 말해.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는 우리 중 하나가 가진 문제에 관해 얘기할 때 새로운 것이 생기지 않았을 때조차 대개는 매일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음, 친구라면 뭐 애인 헤어졌을 때 계속 만날 때마다 헤어진 애인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이 되새김질 수다에 기초한 우정이라는 것이 대부분 삶의 나쁜 부분에 관해서 어, 또는 그거에 대해서만 대부분 또는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쁜 부분이 어디서 왔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고 또 그것만 아니라 그 주변에 부분적인 부정적인 정에 집중하고 다시 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새김질 수다라고 말하는 이건 부정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그 행위를 영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뭐가 있냐면 중간에 편견이 있다는 거. 뭔가 편견이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워싱턴의 그 투더 교수가 부정적인 면의 친구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과대평가한다는 거야. 아, 얘 이 얘기를 많이 하면 부정적인 얘기 좀 좋아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아, 친구가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런 게 편견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은 대지기민주 수다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 대진 수다와 그 부작용을 증가시키는 거죠. 응? 그러니까 함께 대책임질을 하면서 친구랑 사람과 가까워지면 그게 더 많은 대책임질로 이어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와 동료들이 2007년 연구할 때 초등학교 3학년에서 9학년까지 소녀들이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소녀들 9학년까지 학생들을 추적 관찰하고 6년 동안. 그랬더니 애들이 퇴직임질 수다가 높아지면 우정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근데 우정만 좋아진 게 아니라 우울과 불안의 양상이 증가하고 거기다가 더 많은 향후에 더 많은 대책임질 수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문제니까 통제 능력이 필요하다. 정서 통제 능력이. 근데 이제 스톤 교수의 말에 의하면 대세빈 수가 사회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서 통제 수단은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정서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대세김질 수다를 하는 떠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또 만나, 뭐. 그 커피숍에 가서 공부하려고 가보면 제일 문제된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정기적으로 되새김질 수다를 떠는 사람들이 한국의 커피숍에 오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괴로워 죽죠.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 얘기가 대화가 즐거우면 좀 난데 부정적인 에너지가 또 오죠. 뭐 심각하게 부정적인 얘기 나오면 옆에서 얼핏 들리는 또 목소리가 작으면 좋은데 목소리가 크니까 얼핏 들리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의 어려운 문제들을 관리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언제나 똑같은 도구, 즉 되새김질 수단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뭘 찾냐? 문제를 토론하는데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한다. 이런 성향은 해결책에 다가가는 것, 그죠? 또 대체 전략을 실천하는 것. 어떻게 대처하지? 하고 대체 전략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라는 대체 전략. 또 그렇지 않으면 그저 너무 많이 얘기했어.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쇼핑이나 영화 보러 가자. 라고 말하는 이런 대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대안들을 쫓아내는. 앉아, 주저앉아서 그것만 하는 거죠. 그죠? 물론, 불안과 우울 증상을 증가시키는 다른 행위들에 비하면, 요거는 좀 툭툭해요. 왜 그러냐면,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태세일수사는 다른 사람과 친밀함을 촉진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부정적인 정서에 관해 이야기하며 인정받을 때, 그러니까 속마음을 서로 터놓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음, 말하기 힘든 부분.
하나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공유한다고 느끼니까. 그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더 가까워진 걸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미묘한 얘기예요. 응? 무조건 부정적이지 않단 말이죠. 지지를 받는다고 느낀단 말이죠. 지지를 받는다고 느껴요. 그 대리행지 수다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학업이나 스포츠에 관해서 떠드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와서 이제 고등학생들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와갖고 또 커피숍에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시작은 학업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학업으로 한 5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 얘기, 친구들 욕하는 얘기 이런 걸로 이제 115분을 떠들고 2시간 만에 가죠. 그게 더 많단 말이죠. 당연히 그래요. 그거는 아마 이해한다면 인간관계가 모호하단 말이야. 학업은 뭐 공부 잘하면 돼 이런 뜻이지만 사실 그것도 끝이 아닌데 복잡한데 인간관계는 더 직접적으로 모호하단 말이야. 일면 낭만적 파트너 애인하고의 그 싸움을 한다든가 뭐 갈등이 있다든가 또 부모하고 갈등 응? 그거를 파악하는 게 도전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해부해서 해부해 보고 싶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 거야? 하고 해부해 보고 싶단 말이죠. 그런 갈망을 느끼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부해 보라고 같이 하자고 주제를 제공한단 말이죠. 이게 이 건축학개론 네, 납득이 건축학개론 납득이 그 사람이 조정석이 나도 옛날에 이 사람하고 비슷한 처지를 많이 당했는데 응? 응, 조정석 응? 조정석 배우가 분한 납득인가? 이거 어디 갔어? 갑자기 뒤로 가버렸어. 그 납득이가 잘 몰라요. 납득이 이름 정확한지 아는데 이 부가 어, 친구 우리 고민 어, 키스 하는 법을 자기도 모르면서 어, 열렬히 설명하는 유명한 장면이 바로 어? 이런 그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지금 이걸 어떻게 내 사랑을 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돼? 이럴 때 그지? 그지? 그 문제를 당면 문제를 음, 진지하게 해보하듯이 분석하려는 어, 친구의 갈망에 어? 그쵸? 자기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든 어? 어, 대응을 해주면 음, 왜 그래요? 이게 그 관계에 그 관계 그 관계에 굉장히 중요하잖아. 이거 안 하면 너뭐 좋아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 관계 끝나죠. 그죠? 응? 이런 태도가 어, 관계 유지, 인간관계 유지, 유지에 꼭 필요한 요소. 그러니까 대세계 뉴스다. 일단 인간관계 특히 최근에서도 특히 최근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처럼 이 논문에서처럼 부정적인 역효과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하는 이상을 분명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내가 이 글을 분석하려고 나온 거예요. 중요한 주제인데 너무 쉽게 설명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성 우정, 이성 간의 우정이죠. 낭만적 관계, 배우자, 부모, 직장 동료와 형제자매도 관찰했지만 대세김질 수다는 대부분 누가 했냐면 동성 우정, 그지? 소녀들의 우정 이런 걸 중심으로 했어요. 수다 그러면 보통 동성 관계에 집중해 있죠. 우리 생식도 그렇죠.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소년 시절 말기에서 10대까지 적어도 청소년 시절에 소녀들 사이 대세김질 수단은 아주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 친구들 사이 대세김질 수단이 높고, 그렇지만 로스가 기록하듯이 낭만적 관계와 이성 우정에서는 남자들도 여자만큼이나 대세김질 수단을 떤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대세김질 수단의 영향력을 좀 보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대세김질 수다 중에서도 만약에 같이 떠는 사람이 되새김질 수다의 영향력을 이때 그 영향력은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영향력의 일부분을 한다는, 같이 떠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긍정적이 되냐면 지지를 하고, 우선 이게 첫 번째죠. 지지를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문제를 그냥 천착하는 데에서, 무슨 소리냐면 문제를 그대로 해석 없이 그 상태로 수용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힘들어 어쩌고 그럴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응?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궁극적으로 움직여 넘어가도록, 극복하도록, 그죠? 움직여서 궁극적으로 움직여 넘어가도록, 즉 수다를 떠는 해당 문제를 넘어가도록, 그 문제에 갇혀 있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상대방이, 그런 대상이, 그런 사람, 격려하는 사람, 그런 수다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수다 때문에 심한 부정적인 영향을 안 받는다. 어느 정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부정적인 영향을 안 받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요런 사람이 보통 있는 게 아니라 이 연구 주제에 보면 위와 같은 부류보다는 소수로 여겨지며 대다수는 대다수의 그 대세김수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위와 같이 대세김질 수다의 부정적 영향력을 벗어나게 도와주는 상대방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서로를 찾는 거죠. 그렇게 뭐 넘어가고 이런 생각 없고 아예 그런 거 싫어하고 내 얘기 들어주고 그냥 같이 맞장구만 쳐주면 되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수다로 뭉친 친구들은 깊게 깨지기, 그래서 쉽게 깨진단 말이죠. 뭐 서로 뭐 도움 준 게 하나도 없고 서로 필요한 사람이 아니죠. 그냥 떠드는 상대방이고 상대방이 듣든 말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수다를 여러 시간 떠들었는데 사실은 서로 자기 말만 받아갔다. 상대방의 말은
거의 듣지도 않았다. 또 이야기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되새김질 수다를 하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나선다면 특히 이 경우가 언제 맞냐면 여성 남녀 관계에 있어서 관계지향적인 여성과 달리 문제 해결 지향적인 목표 지향적이죠. 목표 지향적인 남성과 의 수다, 여기서 수다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진행되지 않아 연인들 간의 말싸움 주요 원인이 되는데 주요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되는 것 같은데 이는 되새김질 수다 자체를 목표로 하는 익숙한 이에 익숙한 여성의 합법에 남성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 나서는 경우가 이것이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돌연하다고 갑자기 뜬금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돌연하다가 뜬금없다고 소리예요. 그러니까 뜬금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뜬금없이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돌연하다,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는 갈망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갈망하는 게 아니다. 뭐 내 마음만 그냥 내 마음만 알아줘. 그냥 대답만 해달라는 거야. 내 감정에 공감해 달라는 거야. 그지? 그죠? 내 감정이 내 동성 친구들처럼 내 감정에 공감해 달라는 거야. 공감해 달라는 거야. 야, 라고 반발하면서. 그지? 그런 경우 많아. 그거는 내재질 수다에 남자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여자들은 그게 되게 익숙하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돌연히 왜 갑자기 대답을 해줘, 해결책을 내줘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목표가 뭐야? 그냥 자기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저 내버려 둘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죠. 서로 그래요. 이건 내가 들어본 그거 그 5분 동안 5분 동안 그 학업 얘기하고 115분 동안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 욕하는 거 괜찮은 남자 얘기하는 거 그 학생들을 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자기 문제 얘기하도록 그냥 서로 내버려 둘 사람을 찾는 것 같아. 상대방이 내하고 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아니고 음? 그거 아니고 그냥 내 말을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되새김질 수단을 어떻게 판별하느냐? 건설적인, 그지? 건설적인 되새김질 수단을 어떻게 판별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톤이라는 교수는 이제 되새김질 수단에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는 관계. 그러면 이거는 어쩌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뭔가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면 즉시 깨져버릴 시간 낭비에 가까운 관계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이건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대화한 후 어땠습니까?
더 후련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스트레스 받는다면 건설적인 방법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 너무 많이 천착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작용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그 정도 부작용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부작용은 이 대화를 한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론적인 경력 문제, 회사 그만둬, 뭐 다 대뒀다뇨, 이런 걸 계속 얘기하다 보면 친구가 얘기한다면 집에 가서 혼자서 그걸 계속해서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난 뒤 혼자서도 되새김질을 많이 한다면 뭘 뜻해? 되새김질 수다가 너무 심해졌다라는 신호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거냐? 부정적인 되새김질. 여기서는 부정적인 되새김질 수다예요. 어떻게 대처할 거냐? 만약에 되새김질 수다가 이미 부정적인 감정을 정말로 악화시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과 서로 문제를 공유할 때 어, 기억해야 할 의도들. 자기가 이게 의도들이라고 인텐션스라고 썼는데 뭐냐면 스스로의 마음가짐이죠. 그죠? 해야 할 자기 혼자 스스로의 마음가짐.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는 자기 의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톰슨 교수가 몇 가지 말해준 거죠. 하나는 뭐냐면 정서 처리한 방법의 하나로 삶에 벌어지는 일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즉 되새김질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그러니까 즉 마음이 좋지 않아서, 그지? 어? 되새김질 수다를 하려고 할 수 있지만 그 소리를 뱅뱅 돌려서 얘기했는데 그거예요. 퇴직률 수사를 왜 하겠어? 뭐 애인하고 결별했다든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죠. 직장에서 승진에 누락됐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좋은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너무 안 아프게 안 되게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관해 너무 많이 추측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왜 버려졌는지, 이거는 이게 버려졌는지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 애인과의 결별이라는, 생략됐어요, 그 말이. 애인과의 결별이라면, 왜 내가 버려졌어? 왜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잘못했을까? 하고, 수백 번 큰 소리로 궁금해하는, 왜 큰 소리로 해? 큰 소리가 뭐냐면,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그죠? 그러니까 큰 소리를 하는 거죠. 왜 걔가 나를 싫어하게 됐을까? 뭐 그러면서, 그지? 난 아직도 좋은데, 뭐 이럴 수도 있죠. 그죠? 하여튼 뭐 그런 거야.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를 궁금해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별로 안 좋고, 차라리, 이건 부정적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난 좀 불안해, 외로워, 이런 정서를 공유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난 차라리 불안해, 외로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음, 기분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일에 것에서 야 우리 여행이나 가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좋다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이 말하는 사람 입장이죠. 이거는 되새김질 수다를 하려는 사람의 입장이죠. 볼 때.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생략이 됐는데 이거예요. 되새김질 수다를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 소리. 그럼 이 밑에는 뭐냐면 여기 여기는 되새김질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되새김 수다를 듣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삶의 중요한 일을 공유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들어줘야겠죠. 그죠? 적극적으로 들어줘야겠어요. 그게 충분니까. 그렇지만
다른 새로운 관점을 택하는 것으로 이끄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때?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치? 뭐 남자가 그 남자뿐만 아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뭐, 데이터 또 할 수 있는 거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 일에 열심히 하면 돼. 그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좋겠지. 뭐 이런 거. 또는 친구의 과거 결벌에 그저 전착하는 대신 데이트 계획이나 신나 할 계획이 다른 계획이 그거 말고 뭐 다른 얘기 하자. 무슨 뭐, 너 다른 데이트 계획은 없어? 또 뭐 재밌는 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철의 과정이나 수가 과정이 없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그 대신에 때로는 그 대신에 즐거운 행동, 펀 액티비티를 하러 가자고. 그지? 에베레스트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결론은 있는 순간과 정서를 절친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더 가까워지겠죠. 그러나 대세김치 수다의 그늘에 갇히는 걸 피하려면 가끔은 그것에서 빠져나와 슬픔뿐만 아니라 삶의 더 많은 부분에서 유대감을 형성해야 한다. 슬픔으로만 유대감을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좋은 걸로 분석도 있어요. 분석을 해보면 러브의 친구와 자기 문제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더 나쁜 습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되새김질 수다라는 문제를 주목해요. 되새김질은 그러니까 반복해서 생각하기의 한 형태인데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병리적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어, 정신질환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생각하기 계속되는 과정에 우울과 불안의 어조를 택할 때 이거 있을 때 이제 되새김질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미네이션이라는 단어는 되게 중립적인 어조로 어, 심사숙고. 심사숙고는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죠. 깊이가 심이고 숙은 오래죠. 익혀서 생각한다는 거죠. 사고죠, 사고. 깊은 깊이, 익혀서, 익히는 사고. 그게 심사숙고예요. 생각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심은 깊은 거고, 숙은 익히는 거거든요. 깊이 익혀서 하는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깊이 잘 생각함의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 깊이 잘 생각함의 의미의 심사숙고로 번역을 쭉 어, 해왔는데, 이 글에서는 부정적인 어조로 하니까 되새김질이라고 번역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영어 설명이 또 그렇게 됐어요. 심서숙고 되새김질이라는 단어 원래 되새김질 거리를 씹다라는 뜻인데 소나 돼지가 소나 염소가 거친 풀을 우적우적 씹을 때 하는 짓이 되새김질이니까 생각을 씹는 것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 루미네이션이 심사숙고가 아닌 되새김질이 되는 건 깊이 생각하기에 반복이긴 하지만 뭐예요? 사람처럼 잘 생각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잘이 문제죠. 잘 생각하지 못한다. 요게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신에게 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사건이나 생각 또는 미래에 거둘지 모르는 침입적인 생각 그 다음에 파국적인 생각에 침잠하는 것. 침입적인 생각이 자꾸 나오는데 잘못 생각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말하자면 침입적인 생각이라는 intrusive thought라는 것 같은데 위키피디아에 바로 나와요. 영어로 돼 있지만 번역하고 보면 침입적인 생각은 집착일 수도 있고 속상하거나 괴로움을 주는 생각일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그렇게 오면 올 수는 있죠. 이런 생각이 집착이나 속상할 괴로움을 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견뎌내거나 없애버리는 게 어려울 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생각이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없애버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받지 못하는 생각인데 좋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하는 생각. 이게 문제예요. 내 의지와 생각 없이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계속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생각은 강박장애, 투렛 증후군, 우울증, 신경기능증 또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와 연결되니까 사람 어떻게 되면 무기력하게 만들고 불안을 촉발하며 집요하게 계속되는 거죠. 이 신경기능증이 뭐냐면 성형외과에 묻지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이쁘다는 게 없잖아요, 기준이. 그 성형외과 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조금 고치는 거야, 뭐 자기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니까 말릴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위험이 있어요. 타고난 몸매가 어디 가겠어요, 몸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견딜 수가 없어지고, 그지? 없앨 수가 없는 거야. 나의 코는 좀 너무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집착적으로 속상하고 괴로워하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그좀 또 잊어버리기도 하잖아. 근데 견뎌내거나 없애버리는 게 어려워요. 그럼 코를 고치러 가는 거죠. 코가 잘못인 게 아니고 코가 못생기고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는 아주 유명한 배우들도 그렇대요. 뭐 어떤 배우가 나와서 난 턱선이 이상하다고 굉장히 잘생긴 걸로 유명한 배우는 그렇게 따지면 안 이상한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집요하게 해석되면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불안하고 그러면 할 수 없이 몸에 돈을 많이 들여서 몸에 칼을 대야 되는 거죠. 뇌색임질 수다로 친구가 더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것으로 어떻게 돼요? 침입적인 생각, 복잡하게 우울 증상 이런 것들이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심각한 부작용이죠, 이건. 덜 심각한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심적 질병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자신의 증상, 그다음에 왜 우울증에 걸렸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대세임진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나빠지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 글은 그런 정신질환의 차원이 아니고 일상적인 삶의 차원에서 문제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자기 문제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이게 이제 대책임지 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나쁜 습관으로 바뀔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응? 대신 수다 떠는 게 나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안 충격적이지만, 수다를 떠는 게 나쁜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지? 하는 말로. 들리면. 충격적이죠, 그러면. 그죠? 수다 떠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 커피숍에. 커피숍에 그걸 바글바글 되는 건 바로 이 수다를 떨기 위해서 바글바글 되는데 이거는 얼마나 심각한 말이냐면 우리나라 한국의 음, 커피숍을 시끄럽게 하는 모든 데 거의 모든 대부분이 해당될지 모르는 해당 아니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작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문제 얘기할 때 그 문제가 얼마나 나쁜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끔찍한 기분이 들든지, 이런 이야기하는, 대책임질 수도의 부작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우리는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금요일 밤에 이거는 이제 미국식이죠. 요거는 한국처럼 오골오골 서울처럼 음, 서울도 대도시 에서처럼 음, 아주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음, 커피숍, 아주 다양한 커피숍, 음, 커피숍을 만남의 장소가 있지만 아주 넓은 대시의 등성분성 사회에서 사회에서 음, 다른 방식으로 음, 공정을 나아가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요일 밤에 이렇게 앉아서 저녁 먹는다 하지만 사실은 술도 마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이제 최근에 그 드림 시나리오에서 최근에 영화 드림 시나리오에서 주인공 교수가
교수가 중국 동료 교수의 유명한 만찬에 초대를 받지 못한 소외감을 느끼는 그래서 이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삶에 있어서. 자,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금요일 밤에 이제 만나갖고 별 얘기 다 하는 거죠. 뭐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예를 들었을 뿐이지 별 얘기 다 하죠. 직장 얘기도 하고 뭐. 응? 깊은 토론에 빠지는 게 삶의 기쁨 중에 하나. 특히 이제 우리처럼 우골몰려 살지 않으니까 사람 만날 일이 적으니까 더 큰 기쁨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하면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충격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충격이 왜 충격이냐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얘기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분석에다 넣는 거. 적어도 서구문화에서는 가슴 속의 문제를 밖으로 내뱉는 게 기분을 더 좋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도 서구문화 굉장히 물들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에 관해 얘기하는 게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다. 이건 직관에 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습에 반하는 것 같단 말이죠. 직관 정도가 아니라 관습이죠. 관습에 반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부끄러운 비밀을 하나를 들킨 것 같단 말이에요. 대화하면서 난 열심히 대화 안 하고 듣는 척도 안 했다는 그런 카페 밑으로 숨겨버린 그런 대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 수다를 떨지만 어떤 때는 문제를 더 크게 여기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대화 안에 후련해지는 것커녕 더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건설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너무 천착하는 것 같아요. 다른 수다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요새 김건희 대통령 부인의 카톡을 길게 했느니 수다를 떨었느니 갖고 시끄럽죠. 왜 꼭 사람들은 뒤에 가서 그거를 다시 이용해갖고 부정적으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쓰이니까. 비즈니스는 그런 대화가 없잖아. 그죠? 처음부 신문 내용이 그런 거예요. 후련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뒤에 결국 부정적으로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후련했을지라도. 이게 수다를 떨고 난데 기분이 후련해질 것. 이게 직관이라면 응? 문제에 관해 얘기하는 게 기분을 더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직관에 반한다는 설명처럼 문제는 이 수다를 떨고 난 뒤 더 힘이 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심리학 연구 과정에서 이거에서처럼 그냥 직관에 반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밖에 말 안 해요. 문제는 더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직관에 반한 일이 되는지 당연히 알고 싶어지지만 이걸 어디에서도 그런 판단의 지침을 제공해 주지 않고 있어요. 이게 내가 하는 분석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면 역효과가 난다. 또 건설적인 방식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면에 너무 침착한다면 이렇게 말할 때 그 판별의 근거가 궁금해진다. 어떻게 판별하냐고.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스와 동료들이 2007년 연구의 일부로 초등학교 3학년에서 9학년까지 소녀들의 교육을 추적 관찰했는데 애들이 되새김 수다를 하는데 우정이 좋아지고 문제는 이거예요. 우울과 불안의 양상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수다를 떤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문제잖아. 그럼 어떻게 해서 우울과 불안이 늘어나고 어떻게 하면 안 늘어나지? 이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해설하는데 무슨 말이 있었냐면 되새김질 수다의 주요 내용이 인간관계다 라고 말하며 인간관계 문제가 내재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왜 내재적으로 모호하다는 거는 본래부터
모호하다는 말인데, 이는 이는 왜 인간관계 문제가 모호해졌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음, 설명이 먼저 있어야 할 발언인데, 그죠? 모호하다는 것으로, 어, 모호하다는 한언으로 그치고 있다. 문제가 있어. 근데 이게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건설적인 대책임질 수다의 부재. 우리는 어떻게 건설적으로 대책임질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부정적 역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뭔지 알아? 소녀들, 청소년들이 음?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돼가는 과정. 돼가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뭐 심리적으로 독립을 하려니 부모 어떻게 되겠어요? 심리적 독립하니 무시무시한 청소년이 되죠. 그지? 중이병, 소위 중이병이라는 말처럼 용어처럼 사춘기 시절의 응? 어려움을 응? 어린이 돼가니까 부모를 벗어나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춘기 시절 어려움을 누구예요? 친구. 그로부터 같이 응? 같이 극복할 친구가 엄청 중요해지는데, 그지? 그래서 친구 때문에 이때는 친구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죽어요.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 죽기까지 할 정도인데, 만약 건설적인 되책임질 수사의 방법이 없다면, 보이지 않는다면, 음, 아주 심각한 고립감 속에서, 고립감과 외로움 속에서 의 상태가 될 것이니까, 되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한국 청소년 자살률 1위, 세계 1위가 되는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되책임 수다가 없어서 문제인 거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되책임 수다가 부정적이든 부정적이어도 좋을 거. 그래서 되책임질 수다의 부정적인 측면을 알면서도 그것에 몰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 당면 문제일 것인데, 이 부분은 이 부분에 관한 검토를 생략한 게 아쉽다. 대세임수가 왜 벌어졌느냐가 더 중요하잖아. 그지? 그러면 그 왜 벌어졌는지, 그지? 그러니까 대세김질 수다가 왜 유행하는지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어? 그 일부 부작용에 관한
대처법이 제대로 생각, 제도법을, 그죠? 제대로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1위, 최하위가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똑같아요. 이성우정과 낭만적 관계의 문제라고. 그죠? 뭐가 안 돼서? 이성 간의 대화가 거의 불가능해요. 물론 육체, 정신, 감정의 대화는 어느 정도 배우처럼, 연극 배우처럼 음? 예능 프로그램의 음? 연애, 네, 가짜 연애 상황에서처럼 가능하겠지만 음? 결혼을 하고 온갖 희생을 감당해야 할 출산을 하게 할 정도의 영혼에 대한 우정에 대한 불가능한 상황, 생각, 응?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응? 정부가 대책 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이 공부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죠?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거 엄청난 일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연구가 집중된 동성우제 사례만으로도 그것만 분석하는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증명할 수 있지. 이렇게 확대되니까 말이죠. 동성우정에 집중해 왔고, 뭐, 소녀 시절부터, 여기 청소년기죠? 어, 소녀들 사이에는, 남자애들은 몸으로 쓰는 게 있으니까, 여자 학생들은 말로만 하니까, 남자애들은 축구하거나 이렇게 몸으로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다가 남자보다 여자애가 많은 것 같긴 하단 말이죠. 그거는 단지 그런 거야. 어, 어, 그래서 낭만적 파트너와 부부와의 긴장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도전적 일이 되기에 이런 종류의 주제를 해부하려는 갈망을 종종 느끼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게 하는, 어, 그렇게 하게 그런 주제를 제공한다고 이 여부가 설명하는데 한가하다는 생각이 내 말. 그 정도 상황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 필자가 월간지 문학 공간에 연재하는 게 악마가족의 시대인데 거기서 강조하듯이 부모와의 인간관계의 한계가 그저 긴장이라고 일시적 갈등일 뿐이라는 예측은 순진한 생각이란 말이죠. 그게 순진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내가 악마가족의 시대에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다. 그냥 단순한 긴장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음, 악마가족의 시대가 된 건 근대 국가의 바탕이 되는 근대 가족의 음, 이데올로기가 작동이 되지 않은 하근대 시대가 대학교 때문이고 그 속에서 어, 긴장하고 사는 구성원들의 구성원들의 일시적인 갈등 이거는 해석을 그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 전체가 지금 문제인데 그지? 그게 내가 지금 주장하는 거야. 응? 갈등만 좀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뭐냐면 그래서 한국의 청년층의 결혼, 출산 등 근대의 낭만적 관계 자체를 심정적으로 거부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것 때문에 인구 위기의 사태가 만나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갈등이 조금 있어가 아니라.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인류에게 곧 닥칠 자살률의 급증과 인구 절벽의 상황이 있는데 한국이 뭐예요? 한국이 선진국이라서 먼저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한국 사람인데 뭐 니네들 얘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글에서 되책임질 수다라고 정의된 대화의 과잉보다 근대 이후에 독립 주체적인 정치적 가진 자아 간의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도구가 뭐예요? 대화잖아요. 그 대화의 단절이 더 큰 문제예요. 문제가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되책임질 수다의 과잉 사태보다는 왜 어떤 관계에서는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또다시 되책임질하는 쪽으로 끌리는지 그 동인을 검토해 보는 게 더 중요한 과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면 무슨 문제를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 지난 결별, 그지? 을 시간대별로 하든가 승진에서 제외되는 거, 월급 인상, 동료가 월급 인상, 난 안 되고, 그지? 나는 월급에 누락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연인과의 결별 같은 이건 뭐예요? 사적인 차원에서의 행복의 걸림돌이나 직장에서 승진 누락 같은 공적인 차원에서의 성공, 행복입니다. 성공이겠죠. 성공의 장애물을 이게 생겼는데 문제가 뭐냐면 근대 국가의 근대 교육제도에서 습관 지적 능력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되네. 또는 그리 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도 없고 부작용도 너무 많을지 모를 대책임질 수다에 몰두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해결책이 없으니까. 응? 그 기본에 어떤 공적 시스템이 없어요. 이, 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공적 시스템이, 공적 담론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응? 그지? 일시적인 응? 응. 해결책을 찾아. 응. 각자 찾아 나서다가. 그지? 아무도 안 해주니까 그치만 지금 너무 심각하잖아 자기는. 그지? 너무 심각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나서다가 찾아 나서다가 세계 뉴스에 몰두하는 것 같다.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거 알아 다. 응? 효과 없는 거 알아요. 별로 없는 거 안다고. 모르는 게 아니야. 역효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아.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왔다 갔다 맞는다 해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일 수 있는 되새김질에 빠지는 것보다 혼자 한각하는 건 얼마나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덜 부정적일 수 있는 다른 사람과의 되새김질 수다에 참여하는 게 그치? 이게 어떻게 해요? 깊은 외로움으로 인한 자살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달 떨러 나서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살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죽겠죠. 근데 그래서인지 최근에 신설된 영국의 외로움 장관이 있어요. 그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찻집에서의 강제 대화였어요. 응? 그러니까 찻집 티켓을 배포하여 어? 어, 임의로 선별된 사람과 30분, 1시간 이상 대화하도록 정부가 강요하는 정책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만났어요, 둘이. 그러면 만약에 어색한 순간이 지난 뒤 대화가 이어진다면 그건 당연히
부정적인 성향의 되새김질 수다가 될 가능성이 아주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외로운 장관 정부가 아예 되새김질 수다를 강요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정부 예산을 가지고. 그죠? 뭐 얼마나 긍정적인 성향이 나겠어. 전혀 뭐 집에 혼자 갇혀 있는 사람들, 외로워 죽는 사람들이 만났는데 무슨 긍정적인 대화가 가능해요? 부정적인 성향의 수다, 되새김 수다가 될 가능성이 높죠. 만약 대화가 된다면 정부가 좋아하는 대로. 어? 그래서 음, 정부의 의도가 크게 성공한다면. 성공 못한다면 이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 문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자주집중 어떻게든 그걸 해결하려고 뭔가 긍정 결과 도출할 거라고 만들어 느낀다. 되새김질 수다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되새김질 수다가 문제인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데 되새김질 수다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라고. 한 문제에 끊임없이 천착한다. Just dwelling incessantly on a problem.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새김질 수다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 되새김질 수다를 유발하는 한 문제가 문제인 거죠. 그지? 무슨 문제를 갖고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로스가 이 되새김 수다라는 용어를 창한 로스가 되새김질이 에,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그것 그러니까 수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직한 시점, 그지? 인간의 것 되새김질 수다, 그지? 아, 그런 것도 있네. 되새김질을 혼자 하는 건데 이런 게 있다고 발견한 게 2000년대 초 이 시점에 거기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2000년대 초에서야 그걸 발견했을까? 그래서 2000년대 초에 되새김질이 언제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내가 되새김질 수다를 발견했다 이거지, 그지? 생각에. 즉 되새김질이 되새김질 수다가 될 수 있다는 알게 그런 뜻이에요. 응? 되새김질 수다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글에서 되새김질이라고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심사숙고, 나는 심사숙고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거 부정적으로 표현하니까 되새김질이죠. 그거는 사색행위예요. 사색행위, 생각하는 행위라고. 이게 뭐예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류의 기본적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수다라는 것에 수다라는 건 뭐예요? 인간관계의 질을 상징하는 행위라고. 수다 떠는 건 서로 좋다는 거잖아. 그렇게 보면 되새김질도 좋고 수다도 좋잖아. 그러면 이거의 부작용이나 역학과적인 측면에서 되새김질 수다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게 된 시점이 왜 2000년대 초냐? 그전에는 왜 괜찮았는데, 되새김질도 괜찮고 수다도 괜찮은데, 그렇게 된다는 사실은 연인의 결별이라는 행복의 목표에서의 좌절이나 직장에서의 승진 누락이라는 공적인 성공에서의 목적의 실패 등에 관해 근대적인 사고 시스템의 수단으로 해석 이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난경 앞에서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되새김질이라는 개인적인 심사숙고의 방식이나 또는 이익을 공유하는 소수 집단이 되새김 수사라는 공동체적인 담론 형성의 방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큰 결정이나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고 함께 풀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저 성가신 문제에 관해 해결하고 대화하는 걸 넘어서서 과도하게 역효과를 낳는 패턴이 된 건
되새김질을 떠는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되새김질 수다가 과도하게 이끌어가는 패턴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음? 큰 결정이나 스트레스 앞에 있는 개인에게 뭐예요? 근대 사회의 이론이 또는 담론이 응? 담론이 더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졌다는 증거랍니다. 누구도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는 아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대전과 식민주의 경험을 보면서 대화를 통해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유럽 문화의 무기력함을 본 거예요. 그걸 깨달은 소수 지식인의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 그게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탈근대성을 예고한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걸 느낀 거죠. 그리고 1960년대에 프랑스 육팔혁명이란 포스트 모던 운동이 탈근대 시대를 선언한 거죠. 했다면 지금은 이미 탈근대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이거지, 그지?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직도 근대 가정이나 근대 국가든 근대 이념이 지배하는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혁명적인 시대 전환의 상황이라는 게 필자의 역사인지. 그러니까 대세경질 수다가 사회 심리적 과제가 된 건 뭐냐면 심리학계와 더불어 러브가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되새김질 수다를 떠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개인의 되새김질하는 심사숙고 행위로 감당이 어려워.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당면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집단 지선으로 해결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같이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겠죠. 이거 뭐야? 소수 집단의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되새김질 수단은 어떻게 돼? 긍정적으로 권장해야 하는 행위라고 여겨져요. 영국 정부가 돈 줘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되새김질 수다가 있는 대화는 그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각 속의 편견을 포함한다고 되새김질 수다에 기초한 우정에서는 삶의 나쁜 부분에 관해서 대부분 그것만 얘기한다고 나쁜 부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거가 어떨 것인지 궁금해하고 그리고 문제 주변의 부정적인 정서에 집중하며 또다시 반복해서 얘기한다고 러브가 비판하지만 필자는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시대전환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나 극심한 경제불평 등 난경, 다중이계 난경 앞에서 해결책이 없는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음? 되새김질 수다로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지각 속의 편견, 이 문제가 아니라 거꾸로 이 지각 속의 편견은 누구한테 있냐면 시대 전환의 총체적인 이기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심리학을 비롯한 근대 학문의 방법론 자체가 무기력해진 상황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되새김질 수다가 사회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서 통제 능력을 약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든가 자기 삶의 어려운 일들을 관리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심리학 전문가들에게 있는 지각 속의 편견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들이 문제야 이거죠. 그러니까 정서나 삶의 어려운 일들을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게 된 현실. 관리나 통제가 안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심리학은 되새김질 수다라는 문제의 해결책을 위해 미봉책만을 제시한다. 미봉책. 해책이라고 제시한 게 너무 더 미봉책 같아요. 예를 들면
부정적인 면에 측면한다고 얘기하면서 해결책에 다가가고 대처 전략을 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말한 대안들을 말하는데 이 스톤 교수가 말하는 부정적 되새김질 수다의 성향을 피하기 위한 대책, 해결책에 다가가는 것, 대체 전략을 추천하는 것, 뭐 이렇게 대안들 중에 1번과 3번, 1번과 2, 해결책에 다가가는 것 또는 대체 전략을 충분히 실천하는 것. 이거는 대체 전략이나 해결책을 위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기력한 소망의 표현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결책을 잘 가르쳐 줬어야지 해결책을 다 가라면 돼요? 다시 말해, 스톤 교수 등 심리학계가 해결책이나 대처 전략을 설명해야지 설명하지 않고 다가가거나 추천하라고 말하고 해야 하는데, 그지? 자기가 해야지 그 해결책을 우리가 어떻게 찾냐고 자기가 문제 얘기했고 자기가 얘기해줘야지, 그죠? 그 무기력한 소망의 표현인 거죠. 언젠간 해결해 주겠지. 해결책이 나오게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시겠지만 지금 무기력한 소망의 표현이야. 그럼 3번. 그저 이것에 관해 충분히 얘기해서 쇼핑이나 보러 가자 라고 말하는 이게 3번인데 이거는 뭐예요? 그나마 구체적인 대안 같아 보이는 3은 뭐예요? 현실 도피 위공책이라고.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그냥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그만 생각하고 뭐 하자고? 쇼핑이나 영화 보러 가지. 이게 끊는 다음에 가야지. 게다가 불안이나 우울 증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만행 행위와 비교할 때 대세균 수단은 다른 사람과 친밀함을 촉진하는 등 분명한 긍정적인 특색으로 특이합니다라고 말한 듯이 심리치료의 측면에서조차도 대세균 수단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음, 부정적인 관계에서 이야기하며 인정을 받았을 때 관계가 더 가까워진 걸 느낀다는 거죠. 지지를 받는다는 걸 느끼는 거죠. 되새김질 수다를 떠는 사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되새김질 수다를 그 자체로 그러니까 대책 없이 수다에 빠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서로를 찾아내서 수다를 추구하는데 누가 하나가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하면 얘 이상하네 그리고 시작한다. 그렇죠? 응?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그냥 얘기하려고 수다만 떨라고 대답 안 해도 돼. 너는 그냥 벽하고 얘기해도 돼. 이런 식인 거죠. 근데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소극적으로 인정하는데 적절하게 사용되면 심리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 지지적이고 뭐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지지해주고 그다음에 문제를 그냥 거기에 머물지 말고 넘어가도록 격려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좀 해결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되새김질 수다라는 과제를 둘러싼 질문은 실제로는 뭐냐면 이 되새김질 수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가 는 실천 방법론의 영역이에요. 어? 이게 문제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라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결론은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삶의 더 많은 부분에서 유대감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삶에 더 많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론을 제시를 안 해주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워. 그 톰킨스 교수가 대심 수다의 대화가 부정적인 거 할 때면 뭘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기억해야 될 의도들을 말하는데 이 대처 방법론도 무기력해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대책임질에 관한 정서 처리 방법론, 긍정적인 활용법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너무 많이 추측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궁금해하느니 공유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탈근대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현재 다중위기의 난경 상황을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사는데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탈근대 시대 공동체 시스템이 아직 없어. 지금처럼 이렇게 나 혼자 떠들고 있지 누가 다 동의하지 않잖아요. 그 시스템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양한 심리적 난경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감정 정서적 대처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데 이것도 그 제안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최근 심리학계가 아주 대처하는 기민해요. 기민한 대처 자세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다소간의 불만을 표시하게 된 건 이 근대에서 탈근대로 시대 전환은 총체적이고 혁명적인 변화 상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 심리학보다 사회 심리학이 더 요구된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보라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엄연한 사실인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 같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사회 심리학이. 그죠? 개인 심리학으로만, 개인적으로 처리하라는 거야. 그게 안타깝다고. 연구 역량을 이상한 데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러면 심리학에 최근에 나오는 지점들, 지금 하는 이 대세임 수다 같은 거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공동체 개인 내면의 차원이라기보다, 뭐예요?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인 시대 전환 상황으로 비롯한 다중위기 속의 공동체의 난경 상황에서 비롯한단 말이죠. 그런데 심리학이 제시하는 대처하는 방법론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처신하라고 무책임하게 결론 짓는 못하기 때문에. 삶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하는 개인적인 대책임질에 관한 톰키스 네 가지 대처 비슷해요. 예를 들면 문제의 원인에 관해 너무 많이 추측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라는 권한에서 요 말, 너무 많이 추측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추측하는 건, 깊게 생각하는 건 추측은 이제 이런 뜻이잖아. 추측하고 깊게 생각하는 건 좋다는 거야. 단지 뭐만 하지 말라고 너무 많이 추측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많이라는 게 핵심 구절이에요. 너무 많이. 너무 많이라는 핵심 구절은 문제가 뭐예요? 얼마나 많이가 너무 많이인지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는. 얼마 많이가 너무 많이야. 그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기분이 드는데 그런 수준을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너무 많이의 정도를 측정할 기준표를 주지도 않고 너무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라는 권고는 예를 들어 애인과의 납득할 수 없는 결별 사유에 대해 왜 버려졌는지 큰 소리로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차라리 불안정하고 외롭다고 계속 생각하는 개인적인 대세임질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수다를 나누는 게 더 좋은 대책이라는 결론에 나타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수다가 늘어난 거예요. 게다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이라는 공고안은 앞에서 내가 미봉책이라고 했던 거예요. 대책임질 수다의 부정적인 성향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같아 보이지만 현실 도피의 미봉책일 따름이라고 비판했던 스톤 교수의 그저 이것에 관해 충분히 얘기해서 쇼핑이나 영화를 보러 가자 라는 대화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냥 피하는 거죠, 문제를. 소수 집단의 대책임질 수다에 관해서 제안하는 대처법은 다음 것 같아요. 응? 이렇게 말해. 이거 한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임질 요거 대책임질 수다의 부정적인 역학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데이트 계획이나 신나할 다른 얘기인데 물어보는 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대책임질 수다에 빠지려는 상대를 생각의 부정적인 순환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는 엣지 있죠. 살짝 옆구리를 찔러서 바꾸는. 요새 엣지 유명하죠. 엣지 요법이에요. 근데 대책임질을 수다를 추구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그저 단순히 내버려둔 사람을 찾아 나선 거리라면 자신이 갈망하는 게 아니라고 느낄 수 있죠. 얘 왜 이래 이런 거죠. 도련하게 왜 딴소리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인과의 결별이란 사적인 행복에서의 좌절이나 직장에서의 승진 누락이란 공적인 목적에서의 실패 등에 관해 진지하게 얘기하려는데 주의를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신호가 될 수 있기에 되새김질 수다를 중심으로 맺어진 우정이나 애정이 깨져버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대신에 함께할 즐거운 활동을 하자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대처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즐거운 활동이라는 게, 펀 액티비티라는 게 톰킨스의 기분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것, 이거나 스톤 교수의 그저 이것에 관해 충분히 얘기해서 쇼핑이나 영화를 보러 가자고 말하는 대안과 다를 바 없는 현실 도피의 미봉책일 따름이다. 그러니까 하나 남았는데 이제 모든 이 글에서 응? 딱 하나 남았어요. 다른 관점을 택하는 것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다시 생각하지 마. 문제는 이 글을 비롯한 심리학계 어느 글에서도 방면 문제에 관한 총체적인 인식의 바탕을 두고 대처 방안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을 아직 찾을 수 없었다. 라는 게 문제. 달리 볼 방법이 없었다고.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심리학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탈근대로의 혁명적 시대 전환 상황에 대처하는데, 근대 대학의 근대적인 학문 세력이 무기력한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거예요. 다른 시대니까. 근데 문제가 대처가 늦어지는 동안 일반 대중의 고통이 상당하리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무작정 고통을 받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제안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심리학 전공자도 아닌 필자가 그 해결책의 실마리라도 찾아봐야겠다.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하려고 해요. 근대 학문의 기반은 뭐냐면 통제와 관리예요. 근대 학문은 통제와 관리를 해요. 이 글에서도 나와요. 그 말이. 스톤 교수가 대세인지 수다가 사회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서 통제 능력을 약하게 할 수 있다. 통제라는 단어 있죠. 정서 통제 능력의 중요성을 말하고 이어서 그걸 해설한 러브도 정기적으로 대세임지 수다를 떠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어려운 일을 관리하려고 언제나 똑같은 도구를 찾으려고 하는 등 뭐예요? 정서 영역의 감정 영역에 관한 정신에 의한 통제와 관리. 이걸 뭐라고 보는 거예요? 핵심 능력으로 본단 말이죠. 근데 필자의 인간 경험의 4차원론, 육체, 정신, 감정, 정동의 관점에서 보면 근대 학문의 기반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데카르트 정신 이성중심주의란 말이죠. 생각중심주의. 그러니까 그거는 기계 문명의 바탕이 되는 실험실의 근대 과학에서 생각해 보세요. 는 당연히 육체의 감정을 정신이 통제하고 관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런 통제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서 뭐가 생겼어요? 개인적인 대책임질 사고나 집단적인 대책임질 수다의 필요성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서 발생한 거라고. 응? 통제가 안 돼서 발생한 거예요. 응?
통제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게 발생한 거야. 또 하나의 근대 학문의 또 하나의 중요한 바탕은 추론적 사고예요. 추론적 사고가 뭐냐면 근대 학문의 기본 연구 방법론은 추론이에요. 추론. 추론이 뭐냐면 이게 논문 쓸 때 다 하는 거예요. 3단 논법으로 익숙한 거예요. 3단 논법 있죠. 추론은 뭘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분법의 법적 논리학에 기반을 둬. 근데 문제는 자동 추론 기계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AI죠. 자동 기계 AI의 등장으로 내가 뭐라고 말할 것도 없이 추론만으로는 인간적인 능력에 부족하게 된 거죠. 취업이 안 되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근대적 지식인 사회의 곤혹스러움, AI 때문에 곤혹스러워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추론보다 더 나은 추론 능력을 포괄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즉시 파악해가는 과업에서 무기력한 거죠.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국 자아심리학의 실용주의적인 성급함이 이 글의 혼란스러움을 가중해요. 예를 들면 대책임자 수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어려운 일들을 관리하려고 언제나 똑같은 요구를 찾기 때문입니다 말하면서 어려운 일을 관리해달라는 거야.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뭐야? 심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이나 철학이 이때 어려운 일은 뭐냐면 뭐 연애 실패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상적인 측면보다는 뭘 원하냐면 연애 성공법 등 실용적인 목적에 봉사하게 하는 학문적 분위기예요. 그게 이제 실용주의의 특징이죠. 응? 그거는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우슈비츠의 설계자 아이만이 절대적 악의 화신이 아닌 응? 자기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없는 행정관료였다. 라는 한나 아렌트의 주장을 기억하게 해요.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미국 정신세계 가장 아픈 부분을 지적한 셈인데 그래서인지 한나 아렌트의 책이 나왔을 때 미국 지식인 사회 전체가 바로 직전까지 지식인 사회의 영웅으로 받들던 또 받들던 한나 아렌트에게 무차별 공격을 이유 없이 했던 것이다. 진짜 그랬어요. 이유는 잘 없었어요. 그냥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나중에 또 다시 또 영웅이 됐어요. 이유 없이 또. 그러나 생각할 능력이 없는 돼지는 될 수 없다고. 되기 싫다고 느끼는 현대 소크라테스들이 살아가는 혁명적인 다중위기의 시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우울과 불안의 증상을 느끼게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새김질 수다의 질문지를 봐도 알 수 있어요. 뭐로 써 있어요? 심리학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법의 논리에 바탕을 두는 그치? 이거 뭐야? 통제와 관리의 근대 학문인 걸 알 수 있어. 질문지만 봐도 알 수 있어. 응? 질문지가 그래요. 되새김질 수다라는 질문지가 뭐 친구의 문제가 있을 때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뭐 이런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치? 그리고 합쳐서. 그치? 그래야 정작 중요한 사항.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이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냐면 즉 많은 사람에게
과도하게 역효과를 낳는 패턴이 되는 대세김질 수다의 뭐예요? 정도를 측정하는 적절한 기준. 그치? 즉, 얼마나 많이가 정말 너무 많이가 되는지 응? 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심리학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새김질 수다의 부정적인 측면의 측정에 관한 심리학의 이런 무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심리학 학문 자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이 자기네가 내부에서 있으면 어떻게 고쳤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학계가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계 내부에 학문적인 과정이 있었겠죠. 그걸 거쳐서 박사나 임상교수나 의사나 교수가 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학문적 기초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신의 커리어를 비롯한 삶의 기반을 파괴하게 되는, 그치? 혁명가의 길을 걷기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시대전환 상황은 기존의 어떤 체제든 그 내부에서 개선이나 개혁하려는 노력을 해요. 그치? 개선이나 개혁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좀 고쳐야죠. 뭐 어쩌고 해본다고. 다 그 유행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 무기력함을 느끼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윤리, 도덕, 법률, 관습 등이 총체적으로 무의미해진 상황이란 말이죠. 어? 즉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다중위기의 사태라서 그래요. 유명인이 공개적으로 공황장애를 고백할 정도로 우울과 불안의 증세가 만연해진 게 현실인데 네? 대세김질 수다의 부작용이라는 작은 주제만을 연구하려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논문 쓰기를 위한 논문 쓰기, 책 쓰기 위한 책 쓰기. 그러니까 자기가 그 논문 쓰면 아줍시 논문을 써야 되니까 교수여서 또는 책 쓰기 위한 책 쓰기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한 문제에 끊임없이 천착하는 것. 즉 되새김질이나 되새김질 수다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 쉽게 대책이 나오지 않거나 대책이 없는 사건들 때문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최근 한국의 인구 절벽 사태 앞에서 부총리를 임명하는 등 근대 정부가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뭐예요? 한국 그 지식인 사회의 총체적인 무기력함만 드러낼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면 그렇다고 그 누구도 그 자신의 무기력함에 수치스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만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당면하거나 직면할 문제이니까 최선봉에서 인류를 이끌어가야 했던 사명감이 없다면 자신의 무능력에 죄감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거죠. 다 모르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생각하기 리피티티브 싱킹이 되게 세계질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생각하기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루미네이션이 왜 루미네이션을 심사숙고가 아닌 되새김질로 번역하냐면 이유가 뭐예요? 무대책 또는 무기력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트로스펙션 자기 성찰이나 내성이죠. 자기 반성, 인트로스펙션. 또 반성의 리플렉션. 또 생각의 되새김질의 행위지만 루미네이션과 다른 건 뭐야? 혼자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필자의 인간 경험론, 육체, 정신, 감정, 영성에서 루미네이션은 어떠냐면 영성을 제외한 육체, 정신, 감정의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뭐예요? 동물 같잖아. 소나 돼지처럼 되새김질하는 행위로 비하되는 거죠. 인간 이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성찰이나 내성의 인트로스펙션이나
반성을 리플렉션처럼 영성의 차원과 연관된 반복적 생각하게 된다면 되새김질하면 어때요, 그게? 되새김질하는 건 나쁜 거 아니야. 루미네이션도 그러니까 소가 어떤 때 보면 철학자 같아 보인다. 그래서 포기했다. 시적평가는 영어로 보자면 되새김질하는 소나 염소가 철학자. 그치? 그렇다고 나는 염소는 대세임질을 못 봤는데 소가 대세임질을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칭송받는 게 뭐냐면 마음챙김이에요. 선불교 명상. 그 한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반복적으로 생각이에요. 이거 안 하면 명상이 시작이 안 된다고. 응? 명상의 시작 단계라고 그게.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반성은 시작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되새김질이나 되새김질 수다의 사고 행위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악착같이 부정적으로 보고 연구하는 심리학을 비롯한 근대 학문이 문제예요. 어? 되새김질이나 되새김질 수다에 존재하는 감정과 정서, 통제도 할 수 없으면서 그거를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근대 학문의 잘못된 판단은 그거를 부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연구를 시작하게 하는, 왜 부정적이라고만 생각하느냐? 플러스는 왜 플러스 생각 못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이 문법에 기반을 둔 논리학 때문에 그래요. 연구의 기본 방법론이 추론에서 비롯 AI에 의해 이미 축출 통보를 받은 상태지만 근대 학문의 기반인 추론이 범인임을 고발하고자 해요. 현재 추론은 AI라는 자동 추론 기계의 등장으로 그의 존재성을 위협받고 있지만 그전에도 이미 이 글에서처럼 그 부작용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었어요. 근대 학문 자체가, 연구 자체가 이처럼 무의미해져 버리니까 그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근대 교육 이후 자동으로 이어지던 취업의 단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공부가 무의미하니까 일도 안 오는 거죠. 그치? 공부한 게 무의미하니까 쓸모없으니까. 그치? 없으니까 일하는데도 이런 거 없어. 이제 공부하는데 쓸모없으니까 일하는데도 당연히 필요 없어진 거죠. 그치? 쓸데가 없으니까 뭐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인문학이나 뭐 그런 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쓸모 있나 없나가 문제일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문학의 문제가 아니라 쓸모가 없게 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문제이고 그런 시대적으로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근데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응? 인문학이 꼭 필요한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론에 의한 논문 등 학문적인 글쓰기는 누가 더 잘하게 되겠어요, 이제. 기계가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질문해야 하는 거죠. 아주 광범위한 주제죠. 8근대 시대를 위한 기초공사예요. 여기서 한마디로 대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글, 내가 지금 하는 작업들을 다 쫓아오셔야 돼요. 불행히도. 몇천 시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단서에 그 단서를 하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단서 하나를 보여드리겠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기서 대세김질 수단은 그저 성가시 문제, 백신 프라블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백신 프라블럼, 이 백신 프라블럼이라는 단어가 음, 음. 연인과의 결별 이라는 같은 사적인 차원의 행복의 걸림돌이나 그다음에 직장에서의 승진 누락 같은 공적인 차원에서 행복의 장애물 등의 과제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생사를 문제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지?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지? 그런 데서 응? 근대 국가의 외교 방식이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소위 성가신 문제, 백신 프라블럼, 성가신 문제인 것 같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다중위기의 탈근대 시대의 시대 전환 상황. 그러니까 근대적인 문제가 아니야. 탈근대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탈근대적인 문제, 거의 누구에게나 필요하거나 필요해질 대책임질이나 대책임 수사의 대처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성가심의 특성을 이해하는 곳에서 나올 거라고 여겨져요. 응? 성가심이란 뭐냐? 성가심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분법의 논리학의 바탕을 둔 생각으로는 어? 성가심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니까. 그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파악할 수 없는 탈근대 정동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너브의 이글 이상하게 헛다리를 짚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치? 무슨 얘기하는 거지? 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 특히 서구 사상의 이분법 추론 방식이 태생적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분법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법이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문적 분리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러한 분야. 그러니까 탈근대 시대의 분야죠. 연구의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 삼아 성가신과 관련되는 단어들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잠깐만 찾아본 거. 잠시. 성가신, 귀찮다, 언짢다, 짜증나다, 역정, 쑥스럽다, 응? 어색하다, 겸연쩍다, 앙달, 어북하다. 자세히는 사전을 찾아보세요. 좋거나 싫다는 페이스북의 이분법적 선택지가 얼마나 미흡한지, 그지? 좋거나 싫은 정동의 분야에서 다소 싫은 쪽으로 치우친 중간지대, 그죠? 중간지대도 다소 싫은 쪽으로 있는 거지, 이번에는. 거기에 있는 한국어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었어요. 잠깐만 조사한 거예요. 한없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분법의 출원과 통제와 관리를 벗어나는 탈근대 시대로의 혁명적 전환 상황 속에서 다중 위기의 현실에 심리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응? 대세김질이나 대세김질 수다가 필요해진 현실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 러브의 이글이 가진 문제점은, 그지? 어쩌면 심리학, 더 나아 근대 학문의 그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죠. 그 대학 교육이 다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적 추론의 근대 학문의 체계에서보다는 훨씬 더 유연한 사고 체계의 건설 과정에서, 그지? 한국 사회가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